안녕하세요. 세미나 읽어주 남자 토크하이텍 고성 PD입니다. 기업의 데이터를 한 곳에 저장해 놓는 데이터 레이크란 개념이 2011년도에 나온 이래로 많은 기업들이 하둡 기반의 데이터 레이크를 현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크 초창기인 10년 전과 비교해 볼 때 가장 큰 워크로드의 변화는 AI를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저장과 분석, 이 수요가 굉장히 급속하게 증가한 것입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AI 활용을 위해서 기존과 다른 어떤 속성이 데이터 레이크에서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데이터 레이크는 어떻게 진화해 나가고 있는지를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의 전문가들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하둡 기반 데이터 레이크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알아볼까요? 처음에는 기업에서는 정형 데이터 기반의 분석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정형 데이터 기반의 이전 정보계 시스템, 데이터 웨어하우스 환경을 구축을 했고요. 더 나아가선 비정형, 반정형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NoSQL DB와 하둡 클러스터를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파일을 저장하기 위해서 NAS와 센 스토리지를 도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 하둡 기반의 초창기 데이터 레이크 아키텍처를 수립을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는 너무나 다양한 저장소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장소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네. 정형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 DW라고 말씀드리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저장소가 있고요. 비정형 데이터와 반정형을 저장하기 위해서 NoSQL DB, 그 다음에 하둡 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네. 하둡 환경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일반 파일을 저장하는 NAS와 센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저장소가 발생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데이터 중복, 데이터 사일로가 발생을 하게 되고 각각의 데이터들 간의 연관관계에 도출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분석을 할 때 이게 상황의 분석이 거의 거의 힘든 거 힘들었다고 아닙니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프라 담당자 측면에서 보면 추가적으로 이제 그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비정형, 반정형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데이터 레이크 하둡을 구축을 했는데 하둡 데이터 노드의 증설에 대한 이슈가 점점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비용에 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유지 보수나 이런 체계에 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AI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대량의 데이터를 사일로 없이 가성비 좋게 저장하되 빠르게 병렬로 분석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할 것입니다. 데이터 사일로를 방지하기 위해서 오브젝트 스토리지 기반의 단일 저장소 기반으로 되어진 차세대 데이터 레이크 아키텍처가 이제 차세대 데이터 레이크 아키텍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약간의 백업 용도, 아카이빙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셨다면 요즘 들어서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데이터 레이크 1차 저장소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AWS의 역할이 가장 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가장 컸다는 말씀을 드리는 포인트. S3? 네, 맞습니다. S3를 그 아마존에서 출시를 하면서 다양한 환경의 그 퍼블릭 환경의 그 분석 도구들을 아마존에서 출시를 했는데요. 그 출시된 분석 도구들이 이제 S3 API를 통해서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연동이 되어 이제 차세대 데이터 레이크 아키텍처를 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네네. 그로 인해서 이제 다양한 온프레미스 환경의 분석 도구 벤더들이 S3 API를 지원을 하게 되고 스토리지 벤더들은 이제 동일한 형태의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S3 API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제 새로운 제품을 출시를 하게 되면서 차세대 데이터 레이크의 1차 저장소로 오브젝트 스토리지, 즉 S3 컴패터블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이제 자리를 잡게 된 상황입니다. 궁금한 게 오브젝트 스토리지 통합되는 거 좋은데 빠른 분석을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느린 거 아닙니까? 굉장히 좋은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분석 환경이 점차 고성능의 분석 환경이 도입됨에 따라서 많은 고객사에서는 이 기존의 1차 저장소라고 말씀드렸던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연동을 시켜보니 이제 스토리지 단에서 이제 바틀렉, 병목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스토리지가 성능을 받쳐주지 못해서 이런 고성능의 분석 환경이 리소스가 펑펑 놀게 되는 그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문제점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차세대 고성능 데이터 레이크 아키텍처에는 이런 병렬 분산 파일 시스템이 추가적으로 포지셔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성능 병렬 파일 시스템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성능 병렬 파일 시스템이 이런 유기적으로 분석 환경과 더 나아가서는 다수의 분석가의 데이터를 서브를 해줄 수 있는 컨테이너까지 환경까지 지원을 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데이터 레이크, 차세대 고성능의 데이터 레이크 아키텍처가 완성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기업의 일반 워크로드와는 달리 AI 워크로드와 프로세스만의 속성들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것들은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을까요?
AI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면 앞에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 데이터를 어떻게 클렌징 작업과 전처리 과정을 거친 뒤에 그 데이터 셋을 기반으로 모델이 학습을 하고 학습된 모델을 기반으로 이제 검증을 하게 됩니다. 검증이 완료된 모델을 가지고 이제 미래를 예측하거나 고객의 인사이트를 도출하기 위한 이런 추론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런 추론 작업이 끝나게 되면 이제 활용되었던 모델과 그 모델 학습에 사용됐던 데이터들은 비교적 비용 효율적인 스토리지로 이제 아카이빙 되어서 백업이 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지금 현재 구축이 되어 있는 AI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데이터 저장소의 구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근데 이 있는데요. 장표를 보니까 네. 각 구간마다 네. 다 데이터 복제가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구축되어 있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도구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각각의 도구들은 자신의 업무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한테 최적화되어 있는 스토리지를 선택해서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어떤 경우에는 그 공유가 필요한 NAS 스토리지가 필요할 거고요. 어떤 경우에서는 모델을 돌릴 때는 IOPS에 특화된 스토리지가 필요할 것이고 또 비용 효율적으로 백업을 위해서는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지냄에 있어서 데이터들은 지속적으로 스토리지마다 이제 데이터 카피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결과적으로 데이터 카피가 일어남에 따라서 스토리지의 자원 낭비와 데이터 분석이라는 목적을 이루기까지 데이터 분석가가 데이터가 카피될 때까지 이 기다리는 시간적인 리소스 낭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좀 엄청난 오버헤드를 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딥러닝 IO의 특성은 매우 빈번한 스몰 IO에 대한 요청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큰 파일을, 데이터 파일을 가지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셋을 잘게 쪼개서 딥러닝 IO를 일으키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스몰 파일 IO, 결과적으로 IOPS가 딥러닝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런 저장소 입장에서 보면 이런 파일이 어떤 데이터 노드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를 찾기 위한 메타데이터의 오버헤드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최적의 딥러닝 IO 프로세스에 적합한 저장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전 영상에서 AI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간별로 발생하는 데이터에 대한 물리적 복제로 인한 오버헤드를 메타데이터를 활용해서 줄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AI 워크로드는 작은 IO가 빈번히 발생하는 특성이 있는데 이로 인해 메타데이터의 병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반적인 병렬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메타데이터 노드와 이런 데이터가 저장되는 스토리지 노드가 분리가 되어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처음 도입할 당시에는 성능의 이슈나 이런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실 수가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최적화된 상태로 도입을 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방대하게 증가되는 데이터들을 저장함에 있어서 고객사에서 이제 가용 저장용 공간 이걸 증가시키기 위해 스토리지 노드를 점차 증가를 하실 건데요. 이제 스토리지 저장소는 늘어났지만 이 데이터가 어떤 노드에 저장되어 있는지 찾기 위한 메타데이터 노드는 이제 증설이 안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파일을 찾기 위한 메타데이터 노드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일반적인 병렬 파일 시스템에서는 노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메타데이터를 찾는데 성능 저하가 일어나게 되고 이런 성능 저하는 스토리지의 성능 저하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기존에 있었던 병렬 파일 시스템들은 왜 좀 효성 같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왜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타사의 병렬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작 자체가 일반적인 NAS 스토리지를 베이스로 변형돼서 확장된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효성의 HCSF 제품 같은 경우에는 AI 분석에 특화된 애초에 처음부터 분석을 위한 목적으로 설계가 되고 만들어진 제품이다 보니 이런 문제점을 다 해결한 제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우측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노드가 증설됨에 따라 메타데이터 역할을 해주는 메타데이터 서버 역할을 해주는 노드도 같이 증설이 될 수 있는 결과적으로 MSA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내부적으로 채택을 하고 있어서 좀 더 손쉽게 확장이 가능하고 노드 증설에 따른 성능 저하가 없는 노드 증설에 따라서 이제 선형적으로 성능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표시를 했을 때 고객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제일 놀라시는 부분은 IOPS에서 가장 많이 놀라십니다. 그 모 클라우드사에서 이제 고성능 분석을 위해서 POC로 이제 저희 제품을 가지고 이제 POC를 간단하게 진행을 했는데 타사 대비 IOPS가 진짜 눈에 띄일 정도로 얼마? 몇 배? 네, 뭐 몇 배 이상 네. 그 체감했을 때 고객분께서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IOPS의 성능 추이를 보였다라고 피드백을 주실 정도로 IOPS에 특화된 그리고 스루풋도 굉장히 높은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AI 기반의 데이터 분석을 빨리, 많이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준비해주는 데이터 엔지니어, 분석을 수행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얼마나 쉽게 데이터 레이크를 사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입니다.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의 고성능 병렬 파일 시스템인 HCSF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궁금하시면 우측 상단에 있는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엔 미디어를 제가 예로 해서 한번 이미지를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분들은 렌더링 3D 모델링으로 해서 GPU 서버 사용하고 어떤 분들은 컴포지션이나 뭐 색 보정 같은 걸로 해서 퍼직스 사용하고 어떤 분들은 아까 같이 그 컬러 커렉션 같은 걸로 해서 그다음에 SLB 프로토콜 송출하는 거에서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각자 데이터 레이크가 있고 그 자신들의 영역으로 카피를 한 다음에 활용한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넣어주고 굉장히 많은 카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제로 카피 아키텍처를 가지고서 모든 방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의 데이터 레이크로서 가능하다라는 거고 이게 굳이 방송의 미디어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산업 현장 아니면 모든 바이오 현장에서 이런 게 구현이 가능한 제품이 이 본 제품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새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렇게 버추얼 환경이 요새 굉장히 점점 좀 확산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데서는 다 이렇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하나의 그러니까 고성능 데이터 레이크를 활용함으로써 모든 그 구성원들이 할 수 있는 협업 워크플로우가 가능하다. 그래서 데이터 레이크 협업 워크플로우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뭐 컨텐츠라든지 방송 미디어 이런 쪽에서 네. 이런 걸 쓰려면 그런 쪽에 있는 분들은 새로운 신기술이나 IT에 대해서 익숙한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것도 아주 쉽게 쓸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운영도 네. 쉬워야 되고. 네. 운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첫 번째 말하는 제로 카피라는 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은 운영자분들이나 사용자분들이 그걸 데이터를 가져오고 다시 들이붓고 이런 작업이 필요가 없는 거고요. 운영하시는 분들도 이걸 가지고서 실제로 운영할 때 어떻게 뭐 운영에 대해서 제한사항 이런 것도 전혀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최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것 되겠습니다. 제가 현업에 있는 사용자들은 백엔드에 스토리 뭐가 있는지 전혀, 알 필요가 없는 네, 거죠. 맞습니다. 프로토콜이 뭔지 그죠? 예. 내가 하던 거 하면 되는 거죠, 그냥. 똑같이 쓰시면 되는 거고요. 단지 이제 내부적으로도 물론 처음에 셋업은 필요한데 사용자분들은 그걸 모르셔도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예. 오늘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나스 쪽, 네. 나스 스토리 쪽을 많이 대체할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네, 오늘 저희도 말씀 이제 주셨고. 영업 방향도 그쪽이고요. 네. 그쪽에서 이제 거기 나스도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고 그렇지만은 이게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고성능 병렬 파일 시스템을 뭐 다 100%가 아니라 오토 티어링 돼가지고 네. 핫티어 이렇게 콜드 티어 해가지고 오브젝트 수를 쓰니까 가성비도 어느 정도 담보하면서 네. 이렇게 가는 거니까 성능이랑 추천주심이 많아질 것 같아요. 네. 이런 공통된 이런 요건이 있는 분들은 한번 저희하고 상담해보면 좋겠다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첫 번째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제가 이제 요즘 바이오를 좀 많이 공부를 좀 했는데 바이오가 굉장히 많은 IOPS, 리드 앤 라이트에서 굉장히 많은 그 필요하더라고요. IOPS가 필요하더라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향후의 DNA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나 요즘 코로나 좀 많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그 시뮬레이션 네네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활용사가 앞으로도 생길 것 같고요. 제조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지고 이미지나 동영상 같은 경우도 분석 요건이 되게 많아질 거라고 좀 믿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고 지금 방송에서도 미디어 그 시각 효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례가 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요건이 필요 없는 산업은 네. 없어 보여요. 네, 거기에 대해서 부장님은 굉장히 희망적이시겠네요.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의 고성능 병렬 파일 시스템인 HCSF 관련 상세한 자료는 우측 상단의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객들에게 어필하는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고 싶으시면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셔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경해 보십시오. 여기 왼쪽에 관련 영상이 있으니 클릭해 보세요.
제가 진행하는 테크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하는 토크형 웨비나에 한번 참여해보시면 어떨까요?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지속적인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